자, 전국에 계신 메가 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사 만개의 전략 장현재입니다. 자, 오늘 캐스트는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치는 수능 수학 세 과목 중에 내신과 수능의 친화도가 가장 높은 과목은? 잠깐, 선택 과목을 처지에 따라 다 다르게 하고 있을 테니까 5과목 중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지? 본인은 3개를 선택하지만 선택 과목 간의 구별도 할 만하니까 5과목 중에 내신과 수능의 친화도가 가장 높은 과목은 뭐예요? 맞춰보세요. 딩동댕. 미적이라고요? 땡. 수투라고요? 땡. 수원? 땡. 기하? 땡. 남은 과목 하나 있다, 그죠? 뭐예요? 확통입니다. 정답 확통. 자, 우리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주목해 봅니다. 확통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내신을 이미 좀 치른 학생도 있지만 아직은 다수가 내신을 안 치렀을 텐데 여러분의 내신과 수능의 상관 정도를 좀 조목조목 알아두면 내신을 앞둔 친구든 내신을 치른 친구든 기출을 언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씩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 내신과 수능의 상관성을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야.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 3개가 확률이고요. 통계도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으로. 통계는 그냥 일단 전체적인 속성이 다 비슷해서 하나로 해봤습니다. 7칸이 만들어졌네. 자, 각각의 수능과의 상관성이 수능과의 상관성이 높냐 낮냐, 또 높다면 어떻게, 낮으면 어떻게 상관성이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상관성이 꽤 높아요. 여러 가지 순열 중에 우리가 3가지를 공부합니다. 중복순열, 원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죠? 여러 가지 순열은 내신과 수능이 좀 비슷한데 역시나 변별력 문항이 나올 때는 수능이 조금 더 어려운 편, 상관성은 꽤 높은 편인데 수능이 좀 더 어려운 편이에요. 변별력 문항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학교에 따라 내신 엄청 어렵게 낸다면 베베 꼬아서 내거나 아니면 진짜 어렵게 낸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러합니다. 하지만 상관성이 꽤 높아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순열을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수능과 내신 공부를 병행하셔도 됩니다. 자, 진짜 괜찮다니까. 그냥 바로 내신 기출문제집을 풀지 않고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신 문제집을 꼭 거쳐야 되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상관성이 꽤 높은 편. 중복조합은 그냥 평타. 중복조합은 내신보다 수능이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에 가장 중요한, 수능에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단연 중복조합입니다. 여러 가지 순열보다 3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순열이 좀 분배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셋 중에 가장 빈출하는 단원이 중복조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신에 나오는 수준 문제보다 높아요. 유형도 꽤 많이 있고 대표형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데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항정님은 이게 역이야, 역. 상관성이 낮은 편이야. 상관성이 낮은 편인데 내신이 더 어려워요. 내신이 더 어려워요. 물론 학교 내신 중에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쉽게만 내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여기 잘 들어봐. 공부 최근에 여기 좀 했죠. 아직 여기까지 못 나갔나? 여기에 우리 이항정리란 게 원래 항에 전개했을 때의 개수값 구하는 게 기본 목표거든. 그걸 하기 위한 성질을 하나 익혀놓은 게 이항정리야. 근데 추가적인 성질이 되게 많아. 이항 개수들의 합이라고 해서 막 여러 종류 이항 개수 합을 일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막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조합수가 쫙 배치되는 그런 것도 성질이 많거든. 그럼 내신은 그걸 종종 낸단 말이야. 수능은 안 내요. 수능은 철저하게 뭐 한다? 개수 구하기 중심으로 하면 돼요. 개수 구하기. 그래서 과도하게 내신 유형에 함몰될 필요가 없다. 과도하게 내신 유형에 함몰될 필요는 없다. 자, 조건부 확률. 비슷한데 수능이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어려워. 이 정도?
비슷한데 수능에 조금 더 빈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성이 아주 높진 않지만 꽤 높은 편? 여러 가지 순열은 좀 비슷하다고 하는 게 맞겠다. 자,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확률이 덧셈, 상관성이 높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 확률의 덧셈, 곱셈은 전형적인 걸 많이 하거든. 보따리가 2개 있는데 하나에서 뽑고 또 하나에서 뽑고 뭐 한다. 아니, 보따리에서 하나에서 뽑아서 넘겨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한다.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풀게 하는 덧셈과 확률을 곱해서 풀게 하는 곱셈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들. 내신이나 수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해야 돼. 독립시행 확률. 최근 들어 독립시행 확률 내신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수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처럼 2개짜리 정도는 아니고 독립시행 확률 굉장히 비중 있게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 보니까 상관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걸 미적분 과목으로 바꾸잖아. 미적분 이러면 상관성이 별로 없네요. 상관성이 별로 없네요. 내신에선 달달달 외우는 거 중심으로 미분, 적분을 아주 특이한 적분도 시키지만 수능은 그렇게 시키진 않지만 추론형이 많거든. 많이 달라. 내신과 수능은 많이 달라. 미적분 내신 잘했다고 수능 4점 맞추냐? 절대 못 맞춰요. 기출을 완벽하게 소화해 나가야 이게 어느 정도 좀 잡히거든. 그런 차이에 비하면 꽤 높은 상관성이 있는 거야. 아시겠지? 마지막으로 통계. 통계는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신 유형이나 수능 유형이랑 거의 안 달라요. 거의 안 달라. 비슷한데 진짜 비슷해. 완전 비슷한데 조심할게. 최근에는 수능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개념 중심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단순 암기가 아니야. 너무 비슷해서 통계는 혹시 공식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 이런 게 꽤 많이 나오는데 너무하잖아. 공식만 외워서 풀어도 다 맞아. 이거 너무하니까 개념 자체를 이산확률 분포라든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너 혹시 개념 알아? 확률 분포 표 정리해서 확률 변수 사이의 상호관계 같은 거 다룰 줄 알아? 만들어 볼 수 있어. 이런 개념 예제들이거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통계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려워서 개념을 완벽하게 한 번만 이해해 놓으면 절대 틀리는 일이 없는 문제 중심으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아마 여기쯤 하고 있을 거야. 여기쯤. 요 언저리 어디선가 하고 있을 텐데 이제 2달 코스로 생각하면요. 그러면 저 중복조합의 난 코스에서 허덕허덕 할 수 있거든. 멈추지 말고 진군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신과 수능에 어느 정도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내 학교 내신이 너무너무 EBS 수능 특강을 거의 베껴서 낸다든지 아니면 센수학의 비스텝으로 좀 지엽인 걸 많이 내는 그런 학교, 이런 어떤 특수함만 있지 않다면 기출을 공부해도 돼요. 기출을 공부해야 된다. 알겠지? 기출을 병행하면서 기출을 바로 병행할 수 있는 과목이다. 누가? 확통이. 개념과 기출을 바로 병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확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 드립니다. 자, 기출을 혹시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시기에 기출을 하게 된다면 5개 영역에 대해서는 한번 확실하게 맥을 잡아줄게. 자, 하고 싶은 사람 따라와. 자, 중복조합은 대표 유형 중심으로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나요, 여러분? 대표 유형 중심으로 학습하세요. 대표 유형이 도대체 뭐냐? 가장 흔한 게 요 밑에도 있는데 밑에 있는 게 전부는 아니야 사실. 자, 이 함수개수 문제. 함수개수에 중복조합이 많이 들어가요. 첫째, 둘째, 나눠지기. 같은 물건 나눠지기야. 다른 물건 아니야. 같은 물건 나눠지기. 세 번째, 순서상 개수. 얘네들이 빈출하는 유형입니다. 빈출 유형 중심으로 집중 공략하세요. 함수의 개수는 최신 기출에 아주 빈출하고 있는데 최근 기출. 근데 이게 꼭 함수의 개수가 중복조합으로만 푸는 게 절대 아니거든. 경우의 수의 순열조합 전체 여러 가지 순열 다 포함해서 경우의 수의 복합 유형이에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비롯한
고1 과정 있지? 기본 순열조합도 마구 쓰는 아주 중요한 복합 유형으로서 변별력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해 보인다. 그지? 함수에게서 문제들. 조건부 확률.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것이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 사건과 사건들의 관계가 좀 복잡 다단할 수 있어. 게다가 요 뒤에는 독립시행 확률과 같이 엮일 수도 있거든. 조건부 확률은 일단 명확한 개념만 확실하면 공식을 끌어다가 세모라는 방식이 아니라 분모를 뭘로 잡지, 분자를 뭘로 잡지를 좀 유연하게 접근해낼 수 있거든. 명확한 개념과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고난도 문제들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고난도 문제 있어. 독립시행 확률도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아졌거든. 너무 뻔한 거 있잖아. NCR 곱하기 P의 R제곱 Q의 N-R제곱 공식에서 딱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야 이거 단계 복잡한데 결을 잡아서 경우를 나눈 뒤에 단계별로 확률들을 곱해나가도 심지어 독립이 아닌 비독립 다시 말하면 종속 시행인데 반복하는 케이스도 나와.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다. 이것도 명확한 개념과 고난도 문제 풀이를 반드시 병행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통계. 얘는 명확한 개념 같은 말인데 개념만 알면 유형이 다 고정되어 있어. 유형이 고정되어 있다니까. 진짜 최근에 나오는 개념 예제 아까 있다 그랬죠. 최근에 나오는 개념 예제만 제외하면 이게 수능 문제인지 이게 내신 문제인지 구별이 안 되는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아주 전형적인 방식.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수능을 좀 빨리 쳤겠죠. 당연하잖아, 그치? 그런데 선생님이 수능 칠 때 유형이랑 별로 안 달라요. 거의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공부가 수월하게, 여기 앞에 경우의 수 쪽이랑 확률 쪽 공부가 수월하게 나름대로 안정이 되잖아? 그럼 개념만 딱 가지고서 천천히 섭렵할 수도 있는, 심지어. 근데 이제 공부가 늦어져서 허겁지겁하면 개념도 안 잡혀서 망하는 거야. 여기는 유형은 고정돼 있고 개념 중심인 거 맞다, 그죠? 개념 중심에 유형이 고정돼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명확한 개념 이해로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각 부분들, 이게 5가지가 최근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이건 특징, 얘는 최근이 중요해졌다기보다는 4개가 최근에 눈에 띄는 것들인데, 이거는 원래 이런 성격이다를 좀 덧붙여서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초반에 얘기했듯이 내신과 수능에 이 갭이 가장 좁은 과목이야. 절대 미루지 마시고 단원별, 유형별 어떤 특징 감안해서 기출로 공부하세요. 기출이 가장 좋은 원천 소스임을 이 겨울부터 만끽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출 문제 하나 소개해 줄게. 선생님이 기출 문제를 296, 최신 기출 중심 296문항을 선별한 선생님이 이제 기출 요 강의이게 돼요. 기출, 근데 전교재 PDF 첨부해 드렸으니까 강의 교재로 첨부도 했지만, 그리고 올해 거 아직 완전히 업데이트 못했지만 곧 할게요. 자료실에도 넣어놨어, 자료실에.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어요. 연도별이 아니라 주제별로, 단원별로 엮어놨거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내가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바로바로 풀고 싶은 사람들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여러분, 너무 늦추지 말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아시겠죠? 또 만납시다.